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리스트에서 보시면은 양극 로봇 새끼 곰은 여기 있어요. 젊은 양 조사비. 그러니까 젊은 양 조사는 하수를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경우가 흔하지가 않고 어차피 양 조사는 이 코스트 3위 값을 위해서 우리가 집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트 3이고 그 3이나 2, 3이고 도발이 있는 게 낫겠죠. 물론 2턴엔 기준은 도발도 필요 없어. 근데 후반에 양조사가 재활용을 해서 나 막 힐을 찾아줘가지고 내 영웅 살려야 되는 경우보다 그냥 도발 하나 세우는 게 좀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새끼 곰은 여기 있는 거고 이제 어둠빈의 치유사는 여기 있죠. 쟤는 어떤 직업이든 딱 이쯤에 있어. 그럼 얘는 왜 중급인가? 교환 효율이 사실 얘는 3이나 2, 3인데 어둠빈의 치유사는 힐도 하고 4, 5로 그냥 딱 잡아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게임이 보통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1턴, 2턴, 3턴, 4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둠빈의 치유사가 양극 로봇 새끼곰을 때려잡는 경우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얘는 2턴에 나오는 게 베스트고 얘는 5턴에 나오는 게 베스트여서 얘가 요거를 카운터 치겠다? 이미 양극 로봇 새끼곰은 다른 애랑 교환됐어. 이미 내가 얼음화살로 죽였을 수도 있고 이미 그냥 내가 낸 이 코스트랑 교환이 됐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은 얘를 만약에 2턴에 상대가 있잖아. 얘를 4턴에 내서 내가 어둠비는 치유사로 카운터는 칠 수 있지. 상대가 4턴에 얘랑 영능 썼으면은. 근데 얘가 2턴에 썼으면은 내가 요걸로 카운터 칠 때까지 얘를 못 잡았다는 거는 급하는 진 거야. 얘를 못 잡았다는 거는 얘보다 더 잡기 힘들어도 못 잡았을 확률도 있고 2코에 3, 2로 까면은 3턴에 3점, 4턴에 3점, 5턴에 3점 그렇게 하면 해도 9점이고 얘를 못 잡을 정도였으면 나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거지. 그냥 얼음 화살 딱 던지면 죽고 할킥이 딱 쓰면 죽는데 기습 딱 쓰면 죽고 그거를 못 잡았다는 거는 다른 하수들도 못 잡았을 수가 있고 내가 결국 어둠빈의 치유사를 내면은 이미 필드 3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1대1 교환으로 쓸 수도 있어요 결국. 그래서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리바람 서리는 4턴에 사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좋은 거지. 어둠비늘 치유사는 5턴에 사오고 얘가 전투 함성으로 그 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프해요. 5턴에 그러니까 얘가 5턴에 안 잡혔을 수도 있고 6턴 이후에 잡혔을 수도 있고 5턴에 딱 잡혔을 때 결국 활용도가 제일 높은 거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돌진이나 도발도 없겠다. 그때 과연 힐로 내 하수 며칠 살릴 수 있는가? 보통은 한 명도 못 살려요. 아니면 이제 3, 3 거미 전차가 3, 4가 상대 악어 하나 잡아서 2, 3, 3, 2가 돼 있는 상태에서 걔를 3, 4로 다시 올려주는 건데 역시 5턴이기 때문에 사실 5턴에 3, 4나 3이나 똑같아요. 네, 그냥 본체 2일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체가 훌륭해. 그래서 중급에 있는 거야. 4, 5 공체면은 사실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쩌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본체 2점이고 어쩌다가 내 하수를 살려서 그걸로 1드로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코스트 4, 5 1드로우를 성공을 하면은 요것보다 좋은 거지. 근데 2점 회복이 사실 1드로우로 쓰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건 그치. 한 4점 회복이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거예요. 이제 초보분들이 약간 하는 실수들이 있어. 사실 나도 이랬다.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트럼프 이케오피였나 이제 막 픽하는 거를 몇 번 보고 이제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운 다음에 픽을 할 때 딱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는 뭐 새끼곰이 없었지만은 어둠비는 치우사를 픽한 적이 분명히 있어 이럴 때.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딱이 이런 상황에서 후공에 상코가 3개 잡혀있으면 1개 가는 게 맞나요? 보통은 갈아주고요. 예외는 이제 걔네가 상코가 바닐라가 아닌 경우. 약간 거미전차랑 무쇠가죽 불고양 혈기사 있잖아요. 저는 보통 그냥 다 들고 가고 이제 딱 내야 되는 상황에는 거미전차를 보통 먼저 내겠지. 그 다음에 무쇠가죽 불고면 내요. 그리고 혈기사는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대 첨보를 제압하는.
만약에 2%그 사이에 상대가 첨보를 낼 경우에는 혈기사를 내죠. 근데 무쇠가죽 불곰, 무쇠가죽 불곰, 그 누구야, 거미전차 이렇게 세장 집혔으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변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3턴, 2턴이랑 3턴에 내면 돼. 때문에 무쇠가죽 불곰 하나를 갈아주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아무튼 4호 공채면은 실전에서 봐도 결국 이제 막 불기둥 맞고 다시 하수 내고 그럴 때 결국 서린값 하는 애들을 많이 내면은 내가 필드 잡게 됩니다. 결국 어둠비는 치수 하나 못 막아서 게임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거 한 장 값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가정이고 그 이코 하수는 4대가 어차피 충분히 있어야 되죠. 내가 이코 하수 몇 장까지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정의는 잘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2장 이상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해 내 덱에. 이코 하수 혹은 첨벌 같은 거. 그게 아니면 이 턴에 영능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사실 심리가 사람 심리가 오히려 이럴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와 어둠비는 치유사도 조금 아까운데 지금 4코랑 6코 사이에 5코 하나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나중에 잡아도 되지 않아? 탑브레이더도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코스트 3위 또는 2-3인데 3위 또는 2-3은 깔리고 깔렸어. 요거를 오히려 나중에 집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치고 얘 자체가 귀한 카드가 아니잖아요. 일단 얘 자체는 조금 흔한 카드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랩터에 도발까지 걸려있는 아무튼 얘는 랩터야. 랩터를 픽할 수 있는 기회. 우와 지금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28픽에서 2코 없어가지고 서린 버리고 랩터를 짓게 되는 경우 그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좋겠죠. 28픽에 지금 2코 안 잡아놨다가 2코가 없는 경우도 진짜 가끔 있어요. 2코가 딱 한 장 정도밖에 없어서 그리고 4코는 막 한 8장이야. 그럴 때 서린이랑 그 멀록 웅덩이 디딤꾼이랑 나오면은 웅덩이 집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콜을 먼저 선점해 놓는 게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단지 더 중요한 카드랑 같이 나왔으면은 역시 이 콜은 얼마인지 나중에 찾아도 돼. 돌주먹어 같은 거랑 나왔으면은 라고 생각하고 돌주먹을 보통 먼저 집죠. 육성과 정신지배 기술자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육성이 여기 있고 정신지배 기술자 여기 있어요. 트럼프 리스트 상으로는 육성이 조금 더 위에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엔 카드가 좀 더 적기도 했고 나는 일단 여기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놨다는 거는 이론상으로 요 리스트를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게 아닌 이상 나는 요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3피까지 썼을 때는 여기서 정배기술자나 육성과에는 어떠한 콤보를 볼 수가 없죠. 뭐 육성으로 만화 수정이나 카드를 뽑아서 돌주먹 오거를 낸다. 이거는 콤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되게 신경 쓰기는 했어요. 육성이 과연 여기인가, 여기인가. 근데 황혼의 비룡 위로 올라가기는 조금 그랬어. 왜냐면은 육성이 이제 후반에 10턴 이후라든지 딱 들어오되면 5코스트로 3장이나 뽑고 남은 5코스트로 발드루급의 하수를 충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은필성 기사단 기사나. 그 정도로 효율이 좋은데 반면에 황혼의 비룡은 10턴 이후에 이거 딱 뽑았다가 4-2나 4-1 공채로 갑니다. 그게 이제 황혼의 비룡의 리스크죠. 그러니까 지금도 카드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성은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황혼의 비룡보다 훨씬 좋아. 이거는 딱 한 장 뽑는 거고 이거는 3장을 새로 가져오는 거고 심지어 황혼의 비룡은 한 장 값도 못할 때도 있어요. 내 핸드 하나도 없으면 화장 맞고 죽고.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 황혼의 비룡은 4턴에 아무리 낮아도 보통 4-4는 되고 보통은 4-5로 나가요. 거기서 조금 더 좋으면 4-6이나 4-7로 나갑니다. 뭐 동전 쓰고 3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4-6이나 4-7로 나가고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서린 값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4-6만 해도 서린보다 좋은 거고 그게 주파에 약한 건 사실이야.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 번역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트럼프가 되게 잘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카드가 주파 있지 여기
그때 당시엔 카드가 되게 적었기 때문에 황비를 딱 냈을 때 주파를 맞을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때만 해도 주파보다 좋은 카드가 게임 내에 거의 없었어. 그럼 결국 주파가 픽할 때 나올 확률도 훨씬 높고, 주파가 나오면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집었어요. 그러면은 황혼의 비룡은 주파한테 잡히는데 서리는 주파한테 안 잡히잖아. 그러면은 되게 안 좋지 않을까 하는데도 트럼프는 사실 황혼의 비룡을 여기다 갖다 놨죠. 그때 썩은 유행 누더기는 없었고 그때 당시 트럼프는 황혼의 비룡을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랑 좀 견해 차이에요. 나는 태양계잡이 같은 것들이 10턴 이후에 들어오랬을 때 황혼 비룡보다 훨씬 좋은 점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트럼프는 4턴에 나왔을 때를 그렇게 중시하는 건데, 주파를 맞아도 심지어 뭐 법사가 많더라? 주파 화작이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6코스트죠. 그러면 주파를 써도 결국 얘는 4일 공채를 내가 잡으려면 카드 한 장은 보통 빼야 돼요. 그래서 이게 4턴에 나왔다가 침묵 맞으면은 못 된다. 그 하는 거는 딱 이거에만 해당돼. 이거. 아, 주술사 여기 왜 비어있죠? 내가 잘못 만들었네. 그냥 딱 여기 한 칸이 남은 건데 이걸 이렇게 올리고 다시 업로드 해야겠는데.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 요거 대지 충격에는 카운터가 맞습니다. 아무리 1대1 교환이라고 해도 상대는 1코스트 썼고 나는 4코스트 썼죠. 상대는 이걸로 잡고 3코어수 또 충원할 수 있다고. 요거에 카운터된 건 맞는데 사실 대지 충격은 투기장에서 활약하는 카드가 아니고, 저번 버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급에 갔다 왔어요. 트럼프도 하급에 갔다 왔고, 근데 이제 벌목기라든지 조금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중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가치를 내가 올린 거고요. 그 다시 이제 육성이랑 황혼의 비룡으로 돌아가서, 결국 황혼의 비룡은 4턴에 냈을 때 그 정도로 필드 영향력이 좋은 카드인데, 육성은 이제 또 5턴에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5코스트하고 써져 있고 카드 3장 뽑는 거 다 좋아. 근데 5턴에 일단 만화 성장을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플레이죠. 만화 성장을 시키면 다음 턴에 무쇠 껍질이 바로 나가기는 하는데, 보통 내 핸드에 그렇게도 잘 없을걸요? 그리고 무쇠 껍질이 그렇게 빨리 나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요거 자체가 카드 한 장 값이라서 무쇠 껍질을 카드 2장 값으로 내는 건데, 그래서 육성은 보통 드로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3턴에 신비한 진행이나 생각 움직이를 쓰면은 진다 막 내가 그랬죠. 그 4턴에 천망을 쓰면은 져요. 사실 예전 메타에서는 4턴에 천방 쓴다고 지진 않았는데, 요즘은 진짜 필드 영향력 그런 게 좀 심해져가지고, 내가 최근에 본 4턴의 천방으로 상대 하수 하나 끄는 성기사가, 내가 기억에 나는 게 3번까지는 다 성기사 쪽이 졌어요. 내가 방송할 때 상대분이 4턴의 천방으로 내 하수 하나 잡았을 때 3번까지, 최근 3번까지는 상대 성기사가 다 졌습니다. 그 게임. 그러니까 드로우라는 거는 코스트 비례 영향력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늘빛 비룡만 해도 5코스트 싸서 하면 기본 공채 아니죠. 아무칼날만 해도 기본 공채, 그, 예, 아무칼날만 해도 기본 공채가 아니에요. 5코스트 싸서 하면은. 근데 하늘빛 비룡이랑 공채가 똑같죠. 그러니까 드로우를 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필드의 영향력을 약하게끔 만들거든요. 천벌망치도 다른 직업들은 2코스트만 써도 3점을 줄 수 있는데 1드로우가 붙어있기 때문에 2코스트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카드고, 문제는 진짜 사턴은 서린이 못하면 바이턱 트로그라도 충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3점 한번 쓰고 종료하는 게 너무 손해라는 거죠. 상대가 5콜을 또 먼저 내거든요.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육성은 한 턴 더 늦었어. 신비한 지능 3턴만 해도 문제가 되고, 천벌의 망치 4턴만 해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33이나 막 44나 45나 34나 이런 하수들 충원해야 될 때 드로우를 찾으면서 생기는 최대의 문제점들이거든요. 결국 내가 뒤따라가다가 그 드로우 한 카드는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코스트 안 돼서 계속 끌려다니다가. 근데 육성은 5턴이면은 발톱의 드루이드를 비롯해서 드루이드만 해도 뭐 폭탄 투척수로 상대방을 끊는다든지 은피성 기사나 기사를 낸다든지, 자 5턴은 진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하수들이 나가는 타이밍이 5턴입니다. 어차피 5턴이면 내가 늦었다고 저번 방송이었나 말씀드렸죠.
5턴만 해도 엄청 늦은 거기 때문에 진짜 게임을 끝낼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5턴에 그런 하수의 충원 기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5턴에 할 거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3장을 뽑아서 결국 5코를 하나 찾았다. 그래도 이미 시간이 늦었어. 상대는 6턴에 돌주먹 낼 때 나는 이제 발드로 낸다는 거죠. 발드로랑 돌주먹만 해도 발드로가 코스트빌의 교환 효율이 더 좋지만은 둘이 딱 만나면 돌주먹이 먼저 뜨고 발드로가 나중에 나가면은 돌진을 하던 도발을 뜨던 돌주먹이 밟아버리고 그거 3피 남는 거에 또 천발 하나 빼면은 내가 결국 또 2대2 교환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사실 아주 좋은 카드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도 황혼비룡보다 밑에다가 놓은 거죠. 얘가 경로를 할지는 이제 몰라. 게임 중에 뭐 내가 항상 천벌 1점으로 여기다가 경로로 쓸 일도 없고 어쩌다가 경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자연의 증표는 좀 아닌 것 같죠. 이건 좀 아니고 3턴에 쓸 수도 없으니까 3코스트로도 커브로 치기가 좀 그렇고 기계 소환 로봇은 일단 기계가 한 장이에요. 지금 5장까지 집었는데 아무튼 한 장이 있어. 이 비율대로 하면은 내가 30장까지 집으면은 기계 소환 로봇 포함해서 기계가 한 6장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비율대로는 안 될 거야. 드루이드가 그렇게 좋은 기계가 많지도 않고 벌목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비율대로는 안 되는데 아무튼 충분한 비율을 지금 얻은 거예요. 5장 중에 한 장 기계라는 것 자체가 때문에 기계 소환 로봇을 집습니다. 얘가 경로를 얼마큼 할지는 모르고 그리고 보통 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기계 소환 로봇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빨간 글씨는 이제 대개 기계 개수에 따라서 가치가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고 아마니 광전사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기계가 물론 거의 없으면 아마니 광전사에 어쩌다가 경로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죠. 법사의 경우는 자기가 화장 낼 수 있으니까 아마니가 가치가 많이 오르고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짓다 보면은 여기 벌목기 기계설인 거미전차만 해도 다 기계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냥 기계 소환 로봇을 의식 안 하고 막 픽을 해도 기계 소환 로봇과 콤보가 될 만한 카드가 보통 내 덱에 한두 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아비 골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기계 소환 로봇은 약간 특별한 악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빨간 글씨 쳐놨잖아. 기계 많으면 그냥 같이 더 올라가는데 요거를 막 짚지 말고 차라리 길블린을 우선적으로 짚는 게 낫겠다 해서 길블린을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스톰앤드 용사를 이번에 제가 가치를 좀 많이 올렸는데 그게 제가 잘못 측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풀면 스톰앤드 용사가 가치가 높거든요. 스톰앤드 용사는 필드 내가 잡았을 때 딱 전개하기에는 정말 최종 테크로 유용하지만은 역시 너무 늦고 이미 필드 내준 상황에선 별거 없어요. 그 한 턴 일찍 뜨는 도주오거만도 못하죠 공채가. 그래서 스톰앤드 용사를 사실 여기다가 측정한 게 어쩌면은 틀릴 수도 있어. 일단 노원 발명가보다 위에 있지. 근데 노원 발명가보다 내가 올린 이유 같은 경우에도 가령 노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훌륭한 사코스타수인데 이 정도 기능의 사코스타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드로우를 보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리고 아무튼 공이 최사면은 랩터 같은 것들 다 잘 처리하고 근데 스톰앤드 용사가 늦는다라는 사실 개념이라면은 노은 발명가가 4턴에 나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육성이나 천발망치 말씀드렸듯이 남이 4턴에 서린이나 벌목기 낼 때 내가 노음을 내면 내가 집니다. 거기서 또 페이드를 내주기 때문에 그거 1드로우로 노음은 본 걸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해도 나는 코스트가 어차피 상대랑 똑같이 있어요. 뭐 정신자각 같은 몇몇 거 말고는 내가 결국 벌어들이는 코스트랑 상대가 벌어들이는 코스트는 일치하거든요. 웨토마다 뭐 일씩 늘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픽을 할 때 그 우리가 심리가 노은 발명가가 조금 더 안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우 카드가 몇 장이 적당하냐는 제가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육성은 드로우 카드냐 아니냐를 떠나서 5턴의 필드 영향력은 정말 형편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5코스트에서도 사실 빼는 거지, 그 마나 커브를. 이거 굳이 마나 커브 잔다면은 8코스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육성은 8코스트 카드야. 굳이 마나 커브가 있어야 된다면은 7코스트나 8코스트 카드예요. 그러니까 전쟁군주 같은 경우에도 그냥 5코스트 비었으니까 집으셔도 되긴 하고, 단지 노움의 경우는 가뜩이나 그러니까 코스트 비례 필드 영향력이 없는 카드가 4개 한 장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더 올리는 거예요. 4코스트에 보라필 요격사 정도 하수가 나가야지 안정적이지. 노움 발명관 혼자서 악어도 못 잡잖아. 그래서 나중에 픽을 막 다 했을 때 하고 나서 4코스트가 너무 적어서 내 덱이 약해지지 않을까, 혹은 이거 육성도 아무튼 무거운 카드면은 스톰앤드 용사 또 지면 내 덱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를 우려하지 마시고, 이미 초반에 할 수 있는 카드, 초반을 버틸 수 있는 카드가 이미 3장이에요. 아, 여기서도 비율을 재는 법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여교사부터 중반으로 쳤을 때 초반을 버티는 카드는 3장, 내가 6장 집었는데 중간부터 후반까지 3장. 이 비율대로 역시 픽을 한다면은 30장 중에 반은 초반에 쓸 수 있는, 반이 2코스트는 아니겠지. 반이 2코나 3코겠고 남은 반은 4코스트 이상의 카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비율대로 하면. 그러니까 아직 비율이 안정적이다는 거고, 단지 그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하는 거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카드가.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정도가, 아 이거 저 코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혹은 고 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비율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로봇 새끼 구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상에서 그 랩터의 사기성을 인정해줘서 이코스트 그 3위 공채 하수들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리스트를 만들 때 이거 하나는 뺐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너무 많이 집었을 때 그거의 가치가 내려간다, 혹은 어떤 카드, 예 그쵸, 어떤 카드를 2장만 집어도 1장보다는 가치가 내려가더라. 대표적인 카드가 간식용 좀비.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따로 분류를 할까 하다가 그 영웅 주문 중에서 있죠. 가령 전사의 마무리 일격 같은 거 2장부터 같이 떨어져요. 3장이면 더 떨어지고. 그런 거를 표기를 할까 했다가 그게 너무 이제 기준이 광범위해서 너무 이프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한다면은 결국 마나 커브가 어느 정도면은 이 카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 것까지 다 표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랩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카드지만은 이거를 다다익선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상급이라고 해서 나오는 대로 다 집었다, 그러면 결국 계속 2코만 나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코를 너무 많이 집으면 결국 2코 요것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다음에 이제 양조사랑 2코가 충분히 있는 덱에서 양조사랑 투기장의 제왕이랑 나오면 막 제왕을 짓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표기하기가 힘들다고 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픽 같은 경우에도 막강 에너지 전차랑 막강 에너지 전차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스톰인드 기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양궁 로봇 새끼곰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트 그대로 무조건 새끼곰을 픽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반면에 이 코가 이미 2개나 있고 로봇 새끼곰 하나 더 있는 것보다는 4코나 8코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막강 에너지 전차는 일단 약간 예외. 그러니까 후반에 이제 뒷심을 발휘해줄 만한 카드인데 거기서 약간 감점을 먹어요. 육성이 아까 전에 내가 7코나 8코스트 정도 카드라고 했죠. 이 카드의 사실적인 가치가. 왜냐면 5코스트에는 이런 걸 내야지 이걸로 들어 찾으면 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성은 5코스트 카드가 아니라 7코, 8코 정도 카드면 이미 돌주 모으고 스톰앤드 용사. 그러니까 에너지 전차가 타이밍이 겹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육성으로 에너지 전차를 찾잖아요.
그거를 이번 턴에는 못 내고 다음 턴에 과연 낼 수가 있는가. 이게 도발이 없어서 내가 육성을 쓴 턴에는 좀 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 5코를 이미 썼잖아. 그럼 아무리 내가 코스트가 많아도 5코스트예요. 근데 상대는 다음 턴에 10코스트라고. 내가 육성 쓰고도 5코스트 남았다는 기준이면 상대가 하수를 냈을 때 내가 막강 에너지 전처럼 따라갈 수가 있는가. 내 영웅 체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막강 에너지 전차는 결국 상대가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는 또 그것까지 생각해서 다음 턴에도 못 내. 육성을 쓴 다음 턴에도 결국 그런 걸 생각해서 막 바이드루랑 다른 거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요거 도발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내 영웅 피가 아주 많지 않는 이상. 그러다가 보면 결국 끝까지 이걸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 에너지 전차는 지금 커브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오히려 요 리스트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가치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톰핸드 기사는 4코스트를 더 확보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카드의 능력에 있어. 2호 돌진이죠. 그러니까 이 카드의 주 능력이 2턴에 상대 2턴이나 3턴에 상대 짜잘 하수가 정리가 안 됐을 때 걔를 결국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잔생물을 처리하는 잔생물 처리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랩터 하나 상대가 4턴에 내 4턴의 상대가 필드에서 랩터 하나 앞서고 있는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냥 랩터는 무시하고 서리는 내버려도 물론 좋으나 뭐 상대가 드워프를 더한다든지 하면 서리는 잡히고 그런 걸 떠나서 아무튼 간에 빨리 잡아내는 게 이제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잡아내는 게 유용한 카드예요. 때문에 이제 중급 최상위에 있는 거고 그럴 때 잡아내고도 2피면은 남은 2피를 다른 데다 또 쓸 수가 있겠죠. 다른 교환에다가. 근데 문제는 결국 스톰핸드 기사는 그런 용도를 생각해서 집는 건데 그 외에는 뭐 10턴 이후에 들어왔을 때 딜 살짝 모자랄 때 킬각 재기 그런 건 가능해요. 아무튼간에 돌진할 수 있죠. 얘가 도발 하수는 아니니까 그런 거 외에는 뭐 그 정도가 특징인데 문제는 양극 처리 로봇 새끼곰은 그 스톰핸드 기사가 살짝 정리 못한 그 랩터를 얘가 나왔으면은 그 랩터가 애초에 존재를 안 했을 거예요. 얘가 걔랑 죽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나는 사턴에는 여교사나 아니면 차후에 픽할 때 들어오는 서린급의 다른 하수를 픽하면 되겠죠. 아니 소환하면 되겠죠. 예, 뭐 3위가 꼭 도발만이 아니라 도발이 있던 없던 스톰핸드 기사는 결국 랩터를 잡기 위한 카드인데 필드 밀러스 대 랩터 뭐 그 외에도 뭐 변수가 많죠. 뭐 6턴에 이전 필요할 때 나가고 그러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얘도 4턴에 나가는 게 베스트다 보니까 근데 애초에 내가 양극 처리 로봇 새끼고만 냈다면은 사턴에 과연 필드에 상대의 랩터나 악어가 뭐 얘는 악어도 못 잡긴 하지만은 상대의 이코스트 하수가 과연 필드에 남아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짚는 게 좀 더 유용한 선택인 거죠. 지금 이코스트가 3장이고 4코스트가 1장인 걸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스톰윈드 기사 서린이었으면 그냥 서린을 집으면 되는 거고 서린의 역할은 다양하니까 스톰윈드 기사의 역할은 주로 양극 처리 로봇 새끼곰을 뭐 뒤늦게 잡아내는 게 역할이라서 애초에 필드에서 안 밀리면 된다 이거죠. 뭐 요거 꼭 필요한 거 아니고 2코를 또 채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살짝 모자란 3코 이거는 이걸 집어야겠죠. 기계 소환 로봇이 지금 기계 소환하죠. 제가 방금 양극처리 로봇 새끼곰 설명을 하다가 이게 기계라는 거는 그냥 까먹었어. 근데 사실 저걸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 기계라는 거 생각 못하고 나는 그냥 3위 랩터라고 도발 랩터라고 생각해서 집은 거고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얘가 기계인 것까지 치면 무조건 이거 같은데 초소형 기계는 이제 랩터보다 조금 모자란 교환값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다 넣은 거고 그 춤추는 거면 여기 있잖아요. 결국 죽으면 상대한테 1 들어주는데 공채가 4 오면 모를까 4 4 정도 가지고